상대방이 당시에는 이제 대화도 잘 통하고 누가 보더라도 만취했던 상태였어요. 다음날 깨더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동의 없이 나를 뭐 여기로 데려와서 왜 그런 거 했냐.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인 성인지 감수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 이를 근거로 거의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의미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제 성인지적 관점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성범죄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된다거나 그에 따라 이제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성인지적 감정을 이제 유지하여 보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다른 경험 측에 비추어 봤을 때 증명력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만으로 이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인지 감수성 당연히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쉽게 날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유죄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대법원 태도가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범죄 유죄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좀 더 이제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원나잇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클럽이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원나잇은 더욱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중간관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뭐 중간관, 준유사관관, 준강제추행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한거불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취한다.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신다고 그러는데 뭐 한 잔은 괜찮지 않냐며 마시게 하고 뭔가를 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진정한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처음 만났든 술자리에서 만났든 술을 조금 마시게 했든 그것이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당시에는 이제 대화도 잘 통하고 누가 보더라도 만취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뭐 숙박업소도 가고 자연스럽게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다음날 깨더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동의 없이 나를 뭐 여기로 데려와서 왜 그런 거 했냐, 흔히 말하는 뭐 필름이 끊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알코올 블랙아웃, 패싱아웃입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후 이제 기억을 못할 뿐인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럼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중간관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 피해자의 사건 당시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평소에도 뭐 필름 끊긴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언동 이런 게 이제 주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에 최대한 많이 찍혀라, 카운터 등 목격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제 이루어진 장소,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 연령, 경험 이런 특성과 성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상태,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 대한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이는지, 수동적으로라도 동의했으리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지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기존의 의미 있는 판례들을 토대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모텔을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잘 걸어서 들어가면 괜찮다, 상대방이 계산하면 괜찮다, 가기 전에 동의했다는 녹음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괜찮다, 아침에 나올 때 같이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저 같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